여러분, 1945년 광복의 기쁨, 그게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다음 해인 1946년, 이 한 해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돌이킬 수 없는 분단의 씨앗이 뿌려진 해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1946년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또 반드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 말이 1946년의 한반도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정말 기적처럼 하나로 뭉쳤다가 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갈라져 버렸거든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한 사람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1908년에 태어난 한 사람. 태어나 보니 나라가 없었고 평생을 독립, 광복만을 꿈꾸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찾아온 해방이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수십 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동시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대한 혼돈과 마주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간은 1945년 말 해방 직후의 한반도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넘쳐났겠지만 그 속에는 뭔가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뒤섞여 있었어요. 거의 반세기 만에 되찾은 나라잖아요. 그 기쁨이야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만약 웃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미국 믿지 마라. 소련한테 속지 마라. 일본은 다시 일어선다. 그러니 조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 어떠세요? 이 몇 마디가 당시 한반도가 딱 처해 있던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 힘으로 얻은 독립이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 속에서 어쩌다 보니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불안하고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던 와중에도 정말 기적처럼 아주 잠깐이었지만 한반도 전체가 똑같은 목소리를 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신탁 통치 문제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건데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을 자기들이 대신 다스려주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35년 동안 일본 밑에서 신음하다 이제 막 해방이 됐는데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이건 뭐 또 다른 식민 지배나 다름없게 느껴졌겠죠. 온 나라가 그야말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6년 1월 3일 이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운동장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신탁통치 반대를 외쳤는데요. 이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달랐던 좌익과 우익 세력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의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거죠. 좌판이 우판이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탁통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으니까요. 역사가들은 이 짧은 순간을 미로알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독립운동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됐던 순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정말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단 하나의 지령, 외부에서 날아온 이 지령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 지령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소련이 국내에 있던 좌익 세력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지령에 내려오기 전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탁, 즉 신탁통치 반대를 외쳤죠. 그런데 지령이 딱 내려오고 나니까 갑자기 좌익 세력이 박헌영 같은 지도자들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찬탁,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기적 같았던 통합은 끝나고 우리 민족은 찬탁이냐 반탁이냐를 두고 절대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두 동강이 나버린 거죠.
이렇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1946년 한 해 동안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1940년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연초에 미국하고 소련이 만나서 회의를 열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더니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려요. 근데 그동안 북쪽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 소련이 착착 아주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쪽은요? 9월에는 총파업이 일어나고 10월에는 대구에서 끔찍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딱 이겁니다. 1940년이 저물어갈 무렵 북쪽은 소련의 계획 아래서 차분하게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쪽은 소련의 지령을 받은 세력들이 일으킨 혼란 때문에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분단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바로 이 1940년을 한반도의 분단이 사실상 확정된 결정적인 해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46년은 말 그대로 분열의 씨앗이 우리 땅에 깊숙이 심어지고 뿌리를 내린 해였습니다. 한번 뿌려진 이 씨앗은 그 뒤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서 결국 한반도 전체를 삼켜버렸죠.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짧은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결국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눌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초석을 놓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운명으로 갈라선 결정적인 갈림길. 그게 바로 1946년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1940년에 뿌려진 이 분단의 씨앗,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